혹시 쪼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헌혈이 당연하지만 과거에는 돈을 받고 혈액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진공 처리된 멸균 유리병에다가 혈액을 받았었는데요. 유리병에 혈액이 빨려 들어갈 때마다 병에서는 쪼록쪼록 하는 소리가 나게 되어 사람들은 매혈을 쪼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부상자 치료를 위해 많은 혈액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혈액을 채혈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내에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립혈액원 설치를 권유하고 일부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도 국립혈액원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헌혈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혈액을 돈으로 사는 매혈이었습니다. 이 매혈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요. 아픈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가서 돈을 요구하고 직업적으로 혈액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학비를 벌기 위해 국립혈액원에서 체혈을 하고 돌아가던 학생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 원인은 반복된 매혈로 인한 만성빈혈로 밝혀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1958년 정부는 국립혈액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이관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혈에서 헌혈로 바뀌게 되면서 사람들은 헌혈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긴 힘들었었죠. 이러한 헌혈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운동이었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이루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는 4.19 혁명이 있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고 당시 시위에 나갔다가 최루탄에 맞은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게 또 신문 보도로 인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4.19 혁명에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부상당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헌혈에 나섰고 매혈이 당연시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혈액은 생명을 위해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헌혈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을 통해 수시로 실려오는 부상자들의 응급처치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부상자들은 시민과 학생, 경찰까지 다양했습니다. 적십자병원의 의료진과 봉사원들은 적십자의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부상당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모든 부상자 치료에 힘썼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당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적십자에서 배운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가정간호법을 배운 여성 봉사원들은 적십자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간호를 도왔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인도주의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이렇게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혈액사업, 매혈을 거쳐 오늘날의 헌혈운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헌혈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서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사회재난을 겪게 되면서 개인을 넘어 기업이나 단체들이 헌혈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혈액원, 그리고 헌혈운동으로의 발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이죠.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북한 적십자에게 제의하였고, 이를 북측에서도 호응하면서 1971년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개최됩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 판문점에서는 상설연락사무소가 생겼고 남북 직통전화도 개설되었습니다. 적십자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양측 정부는 마침내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담은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최초의 합의이자 평화 통일 원칙을 합의한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남과 북에서 가족을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해 KBS와 협조하여 남쪽에서만이라도 먼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사업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남북관계도 1976년 8월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인해 순식간에 얼어붙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치달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단절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4년 9월 우리나라에서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큰 수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9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최악의 홍수였죠.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북한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한 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자 하니 대한적십자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요청해 온 것이었죠. 수해에 따른 구호와 복구 작업은 국민들의 단합으로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남과 북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의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었고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개최에 합의를 하여 역사적인 이산가족 첫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김대중 정부 때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남북 정상은 이산가족 문제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을 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었고 대한적십자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2003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금강산 면회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이산가족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기에 현재 우리에게는 인도주의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인도주의는 정치적인 영역을 벗어나고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떠나 작게는 개인의 행복에서부터 사회의 변화, 넓게는 세계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조금씩 만남과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시대에 따른 인도주의의 모습과 그 속에서 적십자사의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를 배운다는 것, 이것 또한 같습니다. 전쟁이란 끔찍한 상황에서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적십자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유와 독립, 자주, 평등, 인권, 공평에 따라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인도주의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 가능했고, 대한적십자사 또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적십자와 함께 했을 때 가장 발전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인도주의,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인도주의를 다음 세대에서는 과연 또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그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도주의를 할 수 있나요?